그러니까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어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팀 자체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젊다 표현할 수 있죠. 에너제틱하고 많이 뛰고 젊은 패기. 근데 이런 팀이 갑자기 분위기가 꺾여서 풀이 죽고 시무룩해지면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 밟을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휙휙 바뀌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어린 선수들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리더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토트넘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선수단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명확한 리더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벤 데이비스는 막 리더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뭔가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저는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토트넘에 오래 있기도 했고 실력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가진 게 많고, 그리고 좀 그래도 저는 잘 챙겨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뭐 그런 것도 있고, 언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로메로도 약간 언어 측면에서 완전히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커룸의 어떤 리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로메로는 사실 주장을 하기에 토트넘에 오래 있었던 건 맞지만 필드에서 본인도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태클하는 거 보면 얘가 지금 진짜 이 공을 끊기 위해서 태클을 했는지 좀 짜증이 섞여 있는 태클인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로메로는 흥분했을 때는 그 태클이 되게 짜증이 섞여 있는 태클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일반 선수라면 뭐 그래 그래도 축구를 잘하긴 하니까 이러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감정 기복이 적어야 되는데 로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라커룸이 잘 정렬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간 선수들을 이끌어서 막 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필드 위에서의 주장, 리더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뭐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토트넘은 부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뭐 관련자들, 의료진, 감독 내지는 뭐 그쪽 관련한 사람들이 월급을 다 반납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물론 이제 당연히 축구하다가 오는 사고에서의 어떤 부상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너무 부상이 많다. 지금 토트넘이 뭐 사실 시즌 중에 경기력이 대부분은 안 좋긴 했지만 약간 뭐 반등에 싹이 보이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부상 선수들이 조금 돌아오고 핵심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그게 기세를 딱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건데, 토트넘은 그 부상 복귀에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 약간 토트넘은 지금 회전문 같아, 회전문. 누가 부상 복귀해서 들어오면 누가 부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 부상의 총량은 보존되는, 부상 총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리버풀도 그렇고 부상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점점 경기 수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팀이 챔스를 나가거나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이라면 이 부상 관리 측면도 어떤 실력이다. 그리고 뭐 감독만 축구하는 거 아니죠. 선수만 축구하는 거 아니죠. 스태프들과 어떤 유스 시스템과 보드진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가야지 이 팀이 성적을 내고 좋은 상황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상 측면에서 부상을 줄이는 것이 팀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여태까지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은 이 부상은 무엇보다도 줄여야 된다. 이게 힘을 못 받아요.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2 만들었는데 이런 경기에서 충분히 힘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상이 계속 늘어나면 사실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죠. 저는 토트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오늘 경기도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 그 무언가 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토트넘이 많이 뛰는 것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느꼈다. 이 정도의 경기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좋은 경기를 할 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많이 뛴다.
수비가 된다,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온다, 요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의 스쿼드로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반전에 많이 뛰니까 되네? 많이 뛴다는 건 선수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네? 그러면 이 선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로테이션. 훈련의 강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메디컬 팀과 뭐 토트넘 그런 부상 관리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수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수비를 잘하는 건 어느 팀에게나 중요하지만 토트넘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은 이 분위기가 되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 선제골을 안 먹히고 버티면 이 분위기가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기로 어떻게든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선제골 먹히고 풀 죽어버리면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게 있다 보니까 토트넘은 지금 당장 신경 쓸 거면 수비를 훨씬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클루셉스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클루셉스키 한창 잘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거든요. 180분 발롱도르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만약에 180분으로 바뀌면 클루셉스키 발롱도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력이 미쳤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루셉스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볼키핑 되고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도 돼요. 단점은 느리다는 거. 그래서 뭐 윙어로 쓰지 않고 뭐 가운데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쓴다고 하면 클루셉, 갤러거, 팔리냐 내지는 뭐 벤탄쿠르가 정상적인 폼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클루셉, 갤러거, 벤탄쿠르 막 이렇게 하면은 중원에서 진짜 벌떼 축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교체 선수도 뭐 베리발, 사르, 비수마 이런 선수들 갖다 놓고 또 많이 뛰게 하고 뭐 이러면은 토트넘이 어떤 중원에서의 컨셉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뛰는. 그래서 클루셉의 복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포백 라인은 다 부상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포로 이렇게 각자 어떤 장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톱도 뭐 솔랑키에 시몬스 오도베르 내지는 쿠두스 돌아오면은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리버풀이 되게 잘했을 때 클롭 때 중원에서 햄밀둠이 개싸움하고 앞쪽에다 뿌린 다음에 그 윙어들이나 공격수들이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퀄리티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토트넘의 뭐 미드필더의 성향이라든지 공격수의 성향, 뭐 포백 뭐 요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모델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치그레이에 대한 얘기와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갈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시티전은 원래 그레이보다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일단은 그레이도 많이 띄워줬고요. 어떤 젊음의 패기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레이가 글쎄요 저는 미드필더에서 오히려 본인의 장점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사실 만약에 토트넘, 셉셉이, 메디슨, 뭐 벤탄쿠르 주전들 다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레이가 그들을 밀어내고 주전을 할 수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뭐 포텐이 미친 듯이 터지면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그레이가 꽤 많은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서 엄청 뾰족한 장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레이는 어떻게 보면 모양의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저는 육각형 유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졌을 때는 무단점 선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작았을 때는 무색무치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레이가 어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어떤 특색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 어떤 본인의 특별한 장점 뭐 얘가 공은 좀 못 차도 많이 뛰고 커버는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내지는 얘가 좀 느려도 킥이 기가 막혀 요런 거 내지는 박스 타격이 좋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레이는 딱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레이가 어려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 말씀도 맞죠. 근데 그거는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레이라는 선수의 축구 인생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토트넘은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그레이 어린 거 봐주면서까지 기용을 할 여유가 안 돼요.
토트넘이 막 리그도 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럽 대항전도 막 계속 이겨놨어. 그리고 리그컵에서 좀 로테를 돌려서 그때 그레이를 쓴다. 뭐 이러면 당연히 그레이한테 어떤 여유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평가가 엄격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레이가 어쨌든 뭐 어려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만 괜찮다면 저는 사이드백 그것도 왼쪽 아니고 오른쪽 사이드백이 그나마 최적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사실 그레이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압박을 탈압박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킥으로 떨궈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본기가 미친 듯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이 오른쪽에서 많이 뛰는 걸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리그가 6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이거는 저는 좀 뭐 분위기상으로는 위아래가 있긴 했지만 실제 결과, 그러니까 승점으로 보이는 결과상으로는 너무 승점 드랍이 많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일정이 맨유, 뉴캐슬, 아스날, 풀럼, 팰리스, 리버풀, 노팅엄이라서 이게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벌리, 그 다음에 웨스트햄 이런 팀한테 승점 까먹은 게 너무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위안으로 삼을 점은 뭐 솔랑키가 돌아온 거, 그 다음에 시몬스가 이 무대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 갤러거도 토트넘에 들어와서 적응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요런 느낌? 근데 토트넘은 어쨌든 당연히 이제 맨유, 뭐 뉴캐슬, 아스날 이런 분위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 리그 무승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3경기 안에는 리그 승리 하나는 챙겨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시티전 비겨가지고 프랭크는 이제는 경질 얘기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랭크의 어떤 성적이 확 마음에 들어서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챔스 토너먼트도 얼마 있다가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토트넘이 어려운 일정인데 여기서 괜히 감독 바꿨다가 진짜 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뭔가 보드진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트넘의 그 의사결정 방식이 그 이사회인가? 어쨌든 거기에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로 바뀌었다고 해요. 만장일치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명의 생각이 하나로 맞아야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반대하는 한 명의 힘이 되게 세지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확실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서 만족스러운 경기력과 그런 것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데는 아직 똑같은데 타이밍은 놓친 것 같아요. 만약에 경질이 들어갔어야 되면 웨스트햄전에 들어갔어야 됐고 이제는 뭔가 다시 시즌을 마무리할 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포스테코글루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도 뭔가 1, 2월 그쯤에 영상으로 얘기했던 게 자르기엔 늦었다. 자르려면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늦었다 했는데 또 성과를 내긴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토트넘의 이 결정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